자, 우리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속 인권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퀴즈의 정답을 우리 일산노인복지관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배 시민들께서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가보겠습니다. 부자지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너머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넘어왔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못 피해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운전사였던 아버지는 사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아들은 큰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급히 앰뷸런스가 와서 이 아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보면서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은 대체 누구길래 이 환자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할까요? 내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누구일까요? 예, 네가 얘기해라. 제가 얘기할게요. 정답은 새아빠도 아니에요. 큰아빠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네, 정답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어머니입니다. 모자 관계입니다. 아는 분들께서, 특히나 국민학교, 보통학교 나오신 분들께서는 아빠는 의사, 엄마는 간호사,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대체 의사가 누구길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많습니다. 응급실에 간호사가 남자분이 많고 닥터 의사 선생님께서 여자분이 많지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모자 관계,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 계실까요? 네, 다음에 오시면 선물을 복지관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 권리예요. 그거 내 권한인데 왜 침해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동물한테 없는 것이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양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인데 라는 이 강력하고 진지한 내 마음의 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신학생인데요. 그러면은 신학적 관점에서 양심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또 그 신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할 것인가? 인권 침해가 가장 쉬울 때가 뭘까요? 내로남불입니다. 내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아닐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만약에 그분께서 보고 있다면, 아니면 KBS, MBC, SBS 카메라가 와서 옆에서 찍고 있더라도 할 것인가? 예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반대로 누군가가 내 가족한테 하는 것이라면 무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가족은 아닐 거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를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랍니다. 그게 아니죠. 뭐가 좋을까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결국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은 이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권이 아니죠. 인권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너와 내가 같이 가면서 사회적 동물 속에서 규칙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세계이죠. 세상이죠. 예.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권리의 충돌에 앞서가지고 실제 실화인데요. 그 중국에서 44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실화인데요. 버스 넘버가 44번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기사분이 여성 기사분이시고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차를 세워요. 워낙 농촌 지방이다 보니까 승강장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차를 세우면 버스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한 2명이 타길래 배가 아파서 이렇게 타해가지고 태웠더니 갑자기 버스 타자마자 흉기를 꺼내요. 칼을 꺼내어서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위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물적 욕구를 위해서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협박하고 절도했습니다. 범죄자죠, 범죄자. 근데 범죄자도 인권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운전기사분이 여성 기사분이신데 이분을 성폭행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사분을 밖으로 끌어내요. 사람을 타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 옳다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만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물적 욕구와 성적 욕구를 발산해가지고 동의 없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허벌판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이때 기사분께서 외치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한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인이 나갑니다. 나가서 혼자 40명 되는 많은 버스에 유일하게 혼자만 나가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찌른 칼에 찔려가지고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기사분께서 이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승객들은 런팅도 안 된 시내버스 창문에서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폭행 피해자가 되신 기사분께서 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간 승객들과의 눈빛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복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도와준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 못 도와주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며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이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기사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버스 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버스를 안 태워줍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버스 문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닫아버립니다. 이 사람의 짐까지 줍니다. 아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버스를 안 태워주고 침묵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을 태워주고 버스는 훅 가버립니다. 이 의로운 사람 순간 낙동강 오리알 되었습니다. 그 벌판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의아합니다. 왜 기사가 저럴까? 나는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는 뒤에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시간이 흘러서 갑니다. 가는데 뭔가 연기가 피어올라요. 큰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버스 사고가 난 거예요. 버스가 추락한 겁니다.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넘버가 44번 버스. 자기가 타고 온 버스입니다. 기사와 승객 40명 전원 모두 사망했습니다. 자, 그 기사가 왜 이 의로운 사람을 안 태워줬을까요? 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하고 방관했던 사람들 끌어안고 일부러 돌아올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1990년도에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스마트폰에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중국 44번 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이 단편 영화를 실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끔찍하죠. 지난번에 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했더니 중국 여성분께서 실제로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권리 충돌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동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선녀와 나무꾼 이소부화도 있고 동화도 있는데 그 보시면 선녀가 사람이고 사슴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인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선녀가 샤워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와서 훔쳐봤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가 되어서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내 동의 없이 내 몸을 훔쳐보고 내 옷을 속옷 겉옷을 다 가져가면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너 옷 갖고 싶어? 그럼 나랑 살아. 이게 뭡니까? 그게 그 동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던 동화인데 그 얘기를 해보면 좀 그렇죠. 사슴이 다가오죠. 나무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나무꾼이 무슨 일이니? 저기 포수가 절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 저를 도와주시면 나무꾼이 소원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허, 옳다커니. 그래서 사슴이 인간이라면 이것도 나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지 살겠다고 선녀를 이용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목숨을. 그리고 나무꾼한테 얘기하죠. 맨날 몇 시에 가면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서 샤워할 테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 선녀 옷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선녀랑 함께 살 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딱 3명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선녀 옷을 주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나무꾼이 의아해서 아니 왜 3명 나올 때까지 주면 안 되니? 뭐예요?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양팔에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데 3명이 있으면 다 못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냥 산다는 것이 그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꾼이 이제 사슴 시킨 대로 가보니까 진짜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서 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무꾼은 선녀한테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선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스토킹, 스토커해서 협박했습니다. 본인을 빙자로 한 약취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제가 또 나무꾼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박구윤 씨.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그만 찍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싫다는데 10번 찍었으면 그만 돼도 됩니다. 근데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나무꾼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싫다는데, 여성, 남성이 싫다는데 계속 가서 찍어대면은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싫다는 사람을 그만 표현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괴롭힘, 성희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녀 또한 너무 나무꾼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2명 나올 때 제발 옷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옷을 보자마자 나무꾼을 버리고 아이 둘 데리고 외갓집으로 친정집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동화는 끝이 납니다. 자, 이때 저는 또 선녀한테 묻고 싶어요. 아이 둘 데리고 올라갈 때 물어봤냐는 겁니다. 너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아빠랑 살 권리가 있어요. 엄마랑 살 권리가 있어요. 독립적 인격체로서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선녀 혼자 내 아이니까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썩 좋지 못한 동화인데 실제로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런 나라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결혼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 있어요. 우린 동북아시아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나라 이름이 키르기스스탄.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이
알라카추 간습이라는 결혼 풍습인데 신부 납치예요. 그러니까 신부 보쌈이에요. 종교가 무슬림 종교인데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이 마음에 들면 몰래 데리고 가서 사는 게 납치해 사는 것이 그 나라의 결혼 풍습 제도예요. 이거 인권 침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께서는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인권 침해이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슬림 종교가 다수인 그 나라에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무슬림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동의를 구하고 행위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좋지 않죠. 자, 그러면 권리 충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돌아와서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 알권 인격권, 그 다음에 알권리. 자, 지금 보시면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주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일산 우리에서 잡혔죠. 자, 얼굴을 공개해라. 시민들, 고향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격권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피해자 인권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공개하는 겁니다. 충돌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권리가 있고 반면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와 우리 간호사와 함께 재활사분들과 우리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충돌하지 말고 같이 함께 지내면 좋겠는데 충돌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 권리와 인격권,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충돌,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 간의 충돌 발생하면 첫 번째가 전체 사회의 민주 요구를 반영하되 사회적 약자의 권리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는 우리가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복지관에서 이용자분들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그 권리를 위해서 절대로 타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권력이죠. 공권력. 공권력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인권도 뭐예요?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은 대한민국이 가입된 부분들과 헌법과 사법부, 국가인권의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없이 법 없이 원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가 좋은 전 세계적으로 군대가 핵무기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법이 없어도 함께 살아갈 사람 이용자 규칙이 없더라도 서로가 함께 교통법규가 없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다 급합니다. 바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법규가 없으면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죠. 술 먹고 운전합니다. 과속합니다.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규가 많이 생기고 법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썩 좋지가 않은 건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일산 노인복지관 여러분들의 복지관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저도 언젠가는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의 권리가 서로 함께 잘 되어 있을 때 훗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지관 또 요양원, 양농원, 요양병원 입소할 때 좋아지겠죠. 힘이 많은 사람들도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용자가 어떠한 형태든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든 간에 자기 삶의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산노인복지관 여러분들 서로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맡은 일산노인복지관의 임동훈 인권강사였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대면 교육으로 우리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